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수수료로만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정치 환경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처 창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벤처 창업의 질도 떨어져 벤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만을 평가하는 독자 신용 등급을 도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약 0.7%가 넘는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윤경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재개한 덕분에 우리 시장이 올랐는데요. 오늘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외국인들이 장막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24포인트 상승한 1955.7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남아있었지만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2억 원, 339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34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월 11일 이후 무려 5조 9,42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5,07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전기전자, 은행 등이 하락했지만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유통업, 화학, 증권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6.50% 상승한 것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고려아연이 국제금속 가격의 상승세 덕분에 4.07% 올랐고 한진해운도 컨테이너 운임 인상 기대감으로 2.27%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15개 종목을 포함해 52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307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좋은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포스트의 경영진들이 최근에 회사 호재를 이용해서 대규모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포스트의 경영진이 호재 발표를 전후해 지분을 대거 내다 팔아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는 지난 19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 6만 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로써 양 대표의 지분은 기존 7.84%에서 6.99%로 낮아졌습니다. 매각 대금은 주당 평균 17만 6,182원으로 양 대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약 105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양 대표의 주식 매도 시점입니다. 양 대표가 처음 주식을 장내 매도하기 시작한 19일은 메디포스트의 연골재생 치료제인 카티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이후 양 대표는 20일과 25일에도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공교롭게도 25일은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국내 시판과 동시에 해외 직수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날이기도 합니다. 양 대표에 앞서 메디포스트의 다른 경영진들도 일제히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은 올해 초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35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고 부사장과 이사도 주식 매각으로 차익을 얻었습니다. 경영진의 주식 매도 소식이 전해지며 19일 장중 20만 8천 원까지 올랐던 메디포스트의 주가는 이후 33% 이상 급락하며 오늘 13만 8,3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양 대표의 주식 매각 대금 105억 원은 지난해 10월 인수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증여세와 양도세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 대표는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18일에도 보유 주식 11만 주를 처분해 약 23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232억 원의 자금은 유상증자 참여에 약 38억 원, 신주 인수권 행사에 약 2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0여억 원의 현금 여분이 있는 상황에서 양 대표의 추가 지분 매각이 이루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경영진들이 잇따라 주식 매도 차익을 챙기면서 투자자들의 항의도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 또 회사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온라인 증권 사이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항의성 글이 다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투자자는 인터넷 증권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울 때 주주들에게 손 벌려 투자 자금을 모으고 이제 와서 지분을 매각하면 양 대표가 주주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총알바지로 생각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232억 원 중 172억 원은 신규 병원 설립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이번 세금 납부에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분 매각을 끝으로 당분간 양 대표의 주식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윤경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수수료로만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8개 국내 은행에 지난해 수수료 관련 이익을 집계한 결과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5천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은행들이 서민에게 일부 수수료 혜택을 주면서 은행별로 수백억 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5천억 원 이상 증가해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정치 환경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서민 경제 안정을 얘기하면서 물가,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올해 성장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벤처 창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벤처 창업의 질도 떨어져 벤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벤처기업의 수가 848개 줄었습니다. 벤처기업 수의 감소는 IT 버블 사태가 벌어졌던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출신 고급 인력들의 고품질 벤처 창업도 줄어 벤처 창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벤처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창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데다 기업가적 도전 정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만을 평가하는 독자 신용 등급을 도입합니다. 금융당국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시장 제도 개선 TF팀은 다음 달 9일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독자 신용등급 도입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룹 계열사는 모기업의 지원 능력을 고려해 비슷한 재무 구조의 개별 기업보다 2, 3단계가량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3월부터는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의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업무 설명회를 갖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3월에는 하루 중 일부 시간대에만 시범적으로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차단하고 9월부터는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 카드 소지자들은 9월 이전에 보안성이 뛰어난 직접 회로 내장 카드로 바꿔야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4.11 총선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추위 부위원장에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이 임명됐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외부 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의 공추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정치 쇄신의 핵심이라며 공심위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과 재개발에 대한 신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황정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주 내용이 주민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역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10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서울시 전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총 1,300개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619세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데요. 사실상 뉴타운 출구 전략이 본격 추진되는 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610개 구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과 해제를 병행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이 원하면 뉴타운을 추진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비구역의 해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 따르면 네. 610개 구역을 우선 수습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 구역은 뉴타운 정비구역 83개와 정비 예정구역 234개 등 총 317곳입니다. 구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구청장은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추진이나 조합이 구성된 293개 구역도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조건은 보다 까다로운데요. 우선 토지 등 소유자의 10에서 2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 또는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조합 추진위 해산을 신청할 경우에 구청장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과정을 통해 이를 승인하고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일몰제도 적용되는데요. 사업 주체가 일정 기간 내 다음 단계의 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역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시에는 시가 법정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뉴타운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마을 만들기,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적인 정비사업 방식이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직수리비 융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던가요? 예, 서울시는 대다수 주민이 사업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습니다. 우선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서 가구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지역의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책도 실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3개월 전부터 주거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모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이미 건설된 재개발 임대 빈 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됩니다. 또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네. 자,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선 일몰 비용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각지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상당의 돈을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일부의 뜻에 의해 사업이 중지된다면 빌려 쓴 돈을 누가 갚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 일부 보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서울시가 혼자 비용을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도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에 적극 동참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대책이 또 주민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구역이 많은데 시에서 추진위원회가 없는 사업 초기 단계 구역에 대해 30% 주민 찬성 시 해제라는
네. 자, 지금 좀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이 가능해지면은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에 관계해서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자, 서울시에서 이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이제 시행을 할 모양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팔성 회장은 오늘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금융, 경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은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어린이 경제캠프, 금융 아카데미 등 금융 분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GM과 크라이슬러에 총 10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GM에 공급할 ICS, 중앙통합 스위치는 차체 내부의 멀티미디어 제품을 제어하는 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업체만 생산 가능한 핵심 부품입니다. 또 크라이슬러에 공급할 리어램프는 친환경 조명 광원으로 자리 잡은 LED를 적용한 램프 부품입니다. SK텔레콤은 본격적인 LTE 대중화 시대에 대비해 청소년, 노년층, 멀티미디어 이용자 등을 위한 생활형 특화 요금제를 다음 달 선보입니다. SK텔레콤은 우선 스마트 교육에 특화한 LTE 팅 요금제를 다음 달 출시합니다. LTE 팅 요금제는 청소년들이 데이터 통화료 걱정 없이 SK텔레콤의 교육 서비스인 T스마트러닝의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호두와 땅콩 등 불엄과 나물, 영양 오곡밥 등을 20에서 25%가량 할인해 판매합니다. 이마트는 국산 땅콩 500g을 6,500원에 팔고 롯데마트는 400g을 6,000원에 팝니다. 그 건너편.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